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음식물의 여행, 소화 흡수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네, 소화 순환 세 번째 단원이고요. 아무래도 단원 제목이 소화와 순환이다 보니까 소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오늘 숙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활동지 1탄을 완성을 해서 인증을 했었죠. 오늘은 활동지 2탄 완성 후 인증하기입니다. 네, 최종 소화 산물의 흡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최종 소화 산물들은 이제 앞에서 계속 이제 입, 위장, 소장 부분에서 소화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근데 사실 흡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습하지 않았어요. 네, 흡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소장의 구조입니다. 소장은 사실 이렇게 길고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죠. 그죠? 약 5에서 7m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피부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치 그런 거 같지 않나요? 집에서 씻는 청소용 슬리퍼 아니? 청소용 슬리퍼 보면은 바닥에 막 대걸레 같은 게 막 잔뜩 달려 있거든. 예, 약간 그런 것처럼 생겼죠. 그죠? 털 같은 게 많이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요 작은 털 하나하나를 융털이라고 부릅니다. 융털. 예, 융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보면은 암축관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피부의 안쪽에 거대한 관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로 모세혈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네들과 무슨 역할을 하나 살펴보죠. 일단 융털입니다. 예, 융털은 소장 안쪽에 들어있는 주름 속에 있는 돌기예요. 예, 이게 소장에 있는 주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주름에 이렇게 또 돌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죠? 이 돌기들을 융털이라고 부르고요. 예, 내부에는 아까 말했듯이 모세혈관이랑 암축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암축관과 모세혈관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에요. 네, 근데 왜 울퉁불퉁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림으로 그리면서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활동지에 보면 그림 그리는 칸 있죠? 네, 지금 이 내용을 같이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크기의 박스를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 왼쪽은 박스가 1개, 가운데는 2개, 오른쪽은 4개가 준비되어 있죠. 요 한 면의 길이를 1cm라고 해볼게요. 그럼 가운데에 있는 요 사각형인 경우에는 둘레가 몇 cm인 거지? 둘레가 총 4cm인 거죠. 그죠? 예, 여기 있는 박스로 가봅시다. 가운데 있는 박스. 예, 여기도 길이가 마찬가지로 여기가 높이가 1cm 정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는 0.5c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둘레를 다 더하면 얼마죠? 이 왼쪽에 있는 사각형 하나의 둘레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예, 3cm. 오른쪽의 것도 3cm죠. 다 더하면 6cm. 그지? 둘레가 어떻게 됐어요? 같은 크기인데 가운데를 자르고 나니까 더 커졌죠. 그죠?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얘는 둘레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여기 길이는 0.25cm입니다. 다 계산해 봤나요? 이 사각형 한 개의 둘레가 얼마죠? 사각형 한 개의 둘레 위아래 합쳐서 0.5니까 0.5고 좌우를 합쳐서 2cm니까 2.5cm이겠네. 그럼 요런 게 4개 있으니까 총 둘레는 얼마야? 10cm인 거지. 맞죠? 혹시 쌤 계산 틀렸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예, 이렇게 같은 크기일지라도 사이사이에 틈이 많으면 표면적이 훨씬 넓어지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에 있는 주름과 이 융털도 보면은 사이사이에 틈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왜? 음식물과 닿는 면적을 크게 해서 영양소를 조금 더 잘 흡수하려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융털은 표면적을 넓혀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랑 같이 말까지 필기를 해두세요. 예, 그래서 근로 대응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써놨고요. 다음으로 이제 소장이 융털에 달렸다는 거 알겠어. 오케이. 그럼 융털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융털은 크게 3가지의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3대 영양소인 탄, 단, 지 이 3가지를 흡수를 해요. 그 중에
이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산이 흡수를 하고요. 나머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경우에는 모세혈관이 흡수를 해요. 다시 글로 읽어보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이 분해되고 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다 지방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방의 산물들은 다 가운데에 들어있는 암죽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 탄수화물의 대표 포도당, 단백질의 대표 아미노산, 요 두 개의 친구들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융털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흡수하는지, 모세혈관은 뭘 흡수하는지, 암죽관은 뭘 흡수하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는 심장으로 운반이 되고요. 네, 심장으로 운반된 이 영양소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온몸에 있는 세포로 운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소장이 하는 역할은 영양소를 심장으로 보내서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다음 대장입니다. 예. 대장은 우리 몸의 항문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마지막 소화기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소장과 대장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장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근데 대장은 사실 소화기관이지만 소화 효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대신에 그러면은 대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소장에서 남은 음식물들이 이제 대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 필요한 수분들을 대장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대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배탈이 나서 막 설사를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자, 총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 입부터 대장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각각 어떤 영양소를 흡수하고 어떤 영양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입에 있는 곳에서는 침샘에서 소화 효소인 뭐가 나와요? 아밀레이스가 나와요. 그죠?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는 뭐를 뭘로 변화시키지? 네,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를 해주죠. 다음 위장입니다. 위장의 경우에는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있었어요. 펩신이 뭘 분해할 수 있다? 단백질을 분해한다. 근데 펩신 자체로는 반응할 수가 없어. 펩신을 도와주는 뭐가 있어야 되지? 위액이 있어야 되지. 위액이 있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산성, 염산. 됐죠? 다음 소장입니다. 소장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나눠볼 수 있는데 위의 것들은 다 이자액이 하는 것에 대한 역할이 나와 있고요. 아래는 소장의 상피 세포가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네, 이자액에 들어있는 성분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로 아밀레이스라는 게 있었어요. 아밀레이스 아까 많이 보내드리죠. 그죠? 아까 많이 본 친구이죠. 어디서 봤느냐? 여기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입에서도 아밀레이스가 있고 소장에서도 이자액에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다. 트립신이라고 하는 친구는 단백질을 분해해 준다 그랬고요.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걸로 변화시킨다 그랬죠. 소장의 상피세포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있다 그랬죠. 하지만 지방은 라이페이스만 소화할 수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세요.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는 어떤 게 있느냐? 네, 체내에는 라이페이스밖에 없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화된 산물을 보면은 탄수화물은 결국엔 포도당으로 다 분해가 되고요. 그다음 아미노산, 단백질은 아미노산, 그다음에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친구로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각각 어디로 흡수된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암죽관을 통해서 흡수된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다? 융털에 들어있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소화라는 큰 단원이 끝났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전까지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구글 클래스룸이나 카카오톡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를 제출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가지고 숙제하는 일이 없겠죠. 네, 오늘도 봐줘서 고맙습니다. 안녕.